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갱년기를 맞아서 몸이 많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갱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오늘은 갱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9회전 야구 경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9회 말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90세 말까지, 적어도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9회전 야구 경기의 절반이 되는 4회 말 5회 초, 4말 5초라고 그랬죠. 4말 5초가 되면 한풀 딱 꺾입니다. 40대 말 50대 초죠. 이때가 되면은 여성들은 폐경이 되고 남자는 양기가 떨어지면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풀 딱 꺾이는데 이때가 change of life, 갱년기입니다. 중년의 몸에서 노년의 몸으로 바뀌어져가는 과도기란 뜻이죠. 이때 관리를 잘하면, 케어풀하게 하면 그 나머지 하프, 후반전은 아주 해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만 이때 관리를 잘 못하면, 케어리스하게 하면 나머지 후반전은 아주 언해피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점, 그것이 바로 갱년기죠. 오늘은 갱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의 갱년기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소변입니다. 소변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세뇨라고 합니다. 세뇨. 오줌이 가늘어지는 것, 그래서 오줌빨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빈뇨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말하는데 밤 되면 자다가 보통 한 번 정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지만 2번 이상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니게 되면 빈뇨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뇨라고 하는 것은 오줌이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잔뇨강, 뭔가 소변을 봤는데도 무리하게 아랫도리에 남아있는 잔뇨감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뭔가 시원치 않을 때 이게 자꾸 소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립선과 상관이 있죠. 전립선 질환은 갱년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0대에는 40%,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의 남자들에게서 전립선 질환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되거나 암이 생기거나 이러한 전립선 질환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소변장애가 온다는 거죠. 이런 소변장애만 올 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양기, 정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책에 보면 정력이 30%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줌빨이 약해지고 오줌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정력이 떨어져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남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갱년기 남자의 특징은 소변장애와 정력장애, 양기 부족. 이것이 특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자의 특성은 각이지 않습니까? 각이죠. 남자는 각이죠. 각. 힘, 파워, 이게 남자입니다. 남성성이라고 말할 때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각이 있는 것이죠. 이게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갱년기가 되면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힘이 펄펄 살아 넘치던 남자가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화를 발끈발끈 내던 사람이 이제는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이게 갱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약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는 양성 호르몬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주 메인으로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서브 보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서브로 나오다가 갱년기가 되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끊어지고 약해지면서 여성 호르몬만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힘이 약해지고 하면서 남자의 점점 여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여성은 남자와 달리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에스트로겐.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80대, 90대가 될 때까지도 남자는 성생활이 가능하고 섹슈얼 파워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물론 약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달리 여자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탁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딱 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의 속에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끊어지지만 남성 호르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폐경을 지난 여성은 점점 남성화되는 거죠. 모서리도 굵어지고 팔뚝도 굵어지고 배도 나오게 되고 성질도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강해지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줌마들 아닙니까? 겁나는 게 없는 사람. 갱년기를 지난 폐경을 지난 그런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셀프 컨트롤하지 않으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점점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고 과격해지면서 옛날에 처녀 때는 다소곳하고 아리따고 겸손하고 나약했던 그러한 여성들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남자를 자꾸 흔들고 고함 지르고 판을 주무르고 이런 무서운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간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떨어지니까 결국 한 집안이나 한 사회나 한 가정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점점 이렇게 힘의 균형이 구조가 바뀌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정말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남자가 점점 한 집안에서 설자리를 잃게 되고 여자가 점점 강해지면서 집안의 구조가, 힘의 구조가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죠.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적인 파워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가 되면은 45초가 되면은 보통 남자가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고 또 경제력도 많이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런 걸 다 남자가 점점 잃게 되는데 더 잃게 되므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이 이때예요. 이때 잘못하면 이 이후의 이 이후의 반생에는 그야말로 언해피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갱년기 관리, 케어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남자만 살지도 않고 여자만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집안에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보니까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집안의 힘의 구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집안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고 아내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그렇게 되고 남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남자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는데
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뭔가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기보다는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 여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지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남자가 없는 여자는 혼자 살면서 깨끗하게 살고 쌀떡에 살이 자꾸만 불어나는데 여자 없이 혼자 사는 남자들은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혼자서 밥도 잘 해먹고 빨래도 잘하고 집안도 칼칼이 잘 치우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사는데 남자는 혼자 놔두면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고 과일도 못 깎아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는 천상 도와주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구나. 돕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특히 갱년기가 지나면서 현저하게 그 차이가 심해지는데 이때 서로 참 이해하고 사람을 용납해주면 그 가정이 갈수록 화평해지는 것이죠. 제가 남자로서 저도 갱년기를 지난 남자로서 생각해 볼 때에 남자는 참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내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아내가 입혀주지 않으면 입지 못하고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게 돕는 거죠. 돕는 배필이죠. 물론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남자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집안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내나 남자가 있다 하는 그 존재만으로 보고도 큰 힘을 얻는 것이죠. 남자는 기둥처럼, 남자는 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것입니다. 어쨌든 갱년기가 되면은 사람의 몸의 구조가, 호르몬의 구조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런 호르몬 장애 때문에 인체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 여성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 미스 때는 날씬하고 또 여위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사이즈고 그렇지만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면서 배가 튀어나오게 되고 허리가 굵어지게 되고 몸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갱년기가 지나면서 배가 나오고 몸이 굵어지고 자꾸 살이 찌고 체중이 붙는 것이 꼭 무슨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운동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분비가 끊어지면 사람이 비만하게 되고 비대화되고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이후에 몸을 잘 관리해서 살이 비만해지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또 비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셀프 케어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대단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 50이 중요한데 나이 50. 나이 50대까지의 습관과 또 버릇 그리고 살아온 인생 철학 이런 세계관 같은 것은 50 이후에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그 전에 이미 다 고쳐져야 됩니다. 나이 50이 바로 change your life, 갱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고치지 못한 것은 이후에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 50까지는 부모에게 받은 건강으로 살고 그 이후로는 자기의 노력으로 유지한다 그런 말이 있고 나이 40까지는 건강으로 돈을 벌고 50부터는 돈으로 건강을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초 40대 말 50대 초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갱년기 3할 5초가 되면은 사람의 사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굉장히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스토리를 쌓는 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철이라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토리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펙에 목숨을 겁니다. 스펙을 쌓으면 그 스펙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스펙이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갱년기 이전까지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그 스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스토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역사이죠. 역사. 나만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다윗의 역사, 요셉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해줄 수 있는 스토리,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스토리, 그러한 스토리가 이런 갱년기 이후에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왔든지 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체인지 오브 라이프, 인생의 전환기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고쳐야 되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관리입니다. 사람들은 갱년기 관리라고 하면 육체의 관리, 호르몬의 관리, 음식의 관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이 육체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라고 하는 시기는 영적인 철이 드는 때입니다. 내가 한 번쯤 이제껏 살아오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르게 살아왔는지, 엉터리로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지, 종교생활을 했는지, 내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그것이 난 갱년기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에 목숨을 걸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삶, meaningful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명하셨는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하는 것을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할 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갱년기 이후의 삶, 인생의 후반전은 굉장히 meaningful, 의미심장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도 훨씬 다른 차원,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원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천의 원기가 신기고 그리고 후천의 원기가 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기를 말하는 것이고 정력을 말하는 것이죠. 양기와 정력은 이 갱년기가 되면 딱 떨어집니다. 여성이 폐경이 되고 남자도 신허가 되면서 양기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갱년기 때죠. 그래서 일단 신기는 갱년기가 되면 허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신기가 허해지는 것을 신허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변장애라든지 양기 부족, 여성의 폐경과 또 여성의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끊어지는 것,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한방에서 말하는 신허에 해당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갱년기에는 나머지 그때부터 비기로 살아갑니다. 비기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힘이죠. 밥심이죠. 밥심. 밥심이랍니까? 밥힘. 음식을 먹어서 소화 흡수시키는 힘이죠. 이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식도 못 먹게, 밥도 못 먹고 힘이 다 빠져버리면 결국 신기도 끊어지고 비기도 끊어지면
죽는 거죠. 우리가 갱년기 이후에 멋진 삶을 살려면 이 비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비기가 살아야 됩니다. 비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음식은 밥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을 잘 먹고 잘 흡수시키고 잘 소화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기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비기가 활성화되면은 음식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먹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날로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기, 영적인 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잘 흡수, 소화시키는 힘이죠. 그렇게 할 때 육적인 비기도 많이 활성화돼서 밥을 잘 먹고 밥을 달게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갱년기 관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